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 성가로로 병원에서는 전남권 최대 크기인 고압 산소치료센터를 마련해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연탄가스나 화재, 가스 노출, 사고 등을 당한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남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를로 병원이 지난 16일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마련하고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희 성가를로 병원 고압치료센터에 시설한 이 장비는 국내에서 현재 설치된 시설 중에 가장 큰 최대 사이즈고 실제적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환자가 항상 산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번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기는 전남 지역의 목포 한국병원과 전남대학교 병원의 1인용 챔버만 각각 보유하고 있어 여수, 산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에도 꾸준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고압 산소 치료기는 우리 성가를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22억 4,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중에 도비가 6억 5천, 그리고 시비가 부담이 6억 5천, 자부담이 한 9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면서 한 2달 동안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서 아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고압 산소 치료기가 이게 설치됨으로써 우리 순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쪽 전남 동부 지역,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아마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압 산소 치료요법은 치료기 안에서 대기압보다 3배가량 높은 고압 산소를 주입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치료 같은 인체 내 산소 부족으로 유발되는 질환을 개선하고 당뇨병성 상처와 화상 등 다양한 분야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인용 고압 산소 시설의 경우 개인마다 다른 신체 질환에 따라 알맞은 치료법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대형 재난 대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6일 광양읍 경선 어린이집에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은 광양읍 경선 어린이집 등 4개소와 중마동 샛별 어린이집 등 2개소로 지난해 12월 개인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양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6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6월 현재 이용률은 24.1%이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종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초청해 올해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포럼은 매년 각계 명사들을 초빙해 지속가능 도시 인식 확산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시대 로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한종호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태와
지역의 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강화됐다며 지역을 새롭게 브랜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립 율촌도서관이 어린이 전래동화 특화도서관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2005년 개관해 올해로 15년 된 여수시립율촌도서관은 내진 성능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등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내진 보강과 노후시설 개선, 그리고 어린이 중심 편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난 18일 재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새 단장한 도서관 1층은 전래동화 콘텐츠에 VR, AR, 인터랙티브, 크로마키 포토존 등 IT 기술을 반영한 체험관과 자료실이 들어서 다양한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시가 8곳으로 흩어진 청사를 한 곳에 모으는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 대다수가 별관 증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아온 여수시 청사 분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관심이 컸습니다. 여수시는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등록기관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일간 여수시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는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응답자가 67%를 차지했고요. 반대로는 33%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성별과 연령층 그리고 여수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눈 조사에서도 찬성이 높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67.7%, 여자는 66.3%의 응답자가 찬성을 했고요. 연령층의 경우는 18세 이상 20대가 73.9%를, 70대 이상이 79.1% 등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수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눈 조사에서도 전 권역이 별관 증축에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청사 분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시민 불편이 48.4%로 가장 높았고요. 행정 서비스 질 저하가 14.7%, 도시 경쟁력 저하가 8.1%, 전남 제1의 도시 이미지 저하가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여문지구 활성화 비전 제시가 27.7%로 높았고요. 지역 이기주의 탈피 22.1%, 정치권의 협력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시민이 바라고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별관 신축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최근 여수시가 추진 중인 별관 신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해 흩어진 청사를 하나로 모으는 일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문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 3월에 여수지역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3여 통합 20주년 기념 시민 의견 조사에서도 통합 청사 건립에 대해 찬성 40.5%, 반대 28.5%로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여수시 공무원 의견조사에서도 89.5%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찬성을 나타냈고요.
3.6%는 통합청사 신축에도 찬성을 보였습니다.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청사를 종합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보성 등령만 간척지에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농가도 위로했습니다. 전남도 내에서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보성 고흥군 등 남부 해안 지역 중심으로 총 416헥타의 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만 갯벌에서 지난 13일 천연기념물 205-1호인 저어새 20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순천시가 관찰한 저어새는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조류로 몸 길이는 70에서 80cm이며 세계적으로 약 4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며 전 세계 개체수의 90%가 인천, 남동 유수지 등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겨울은 주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서식합니다. 순천시가 발효식품산업 연구개발과 융복합산업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 있는 농식품 산업 발전을 선도할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신규 투자와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영광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영광 대마산단 내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에서 가진 이모빌리티 기업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광양여성작가회 회원들의 6월의 나들이 전이 광양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광양여성작가 23명이 함께해 코로나19로 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상과 여행을 통해 마주한 꽃과 자연을 주제로 유화, 수채화, 수묵, 담채화 등 여성 화가들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23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광양여성작가회는 2007년에 설립하여 27명의 회원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의 나들이전은 23명의 여성 작가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지친 광양 시민들의 위로와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꽃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다양한 의미들을 회화에 접목해 색다른 기법으로 구사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광양여성작가회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재능 봉사활동을 펴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폭에 담긴 그윽한 색들의 향연은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